매출이 없어도 초보여도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제임스 조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100일 성장 프로젝트 72일째가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2달 하고 2주가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2달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매출이 1,700만원 조금 넘은 상황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한 달이 못 미치게 남았는데 앞으로 더욱 성장을 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품 소싱 그리고 상품 소싱을 통한 마진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통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셀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도매 사이트 같은 곳에서 상품을 소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마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높여서 가치를 부여해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초보 셀러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물건을 팔다 보면 조금 더 욕심도 나고 마진폭을 더 확보를 해야 SNS, 블로그, 카페, 다양한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진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은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데 또는 내 상점에서 조금 판매가 되어 가고 있어서 마진폭을 늘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조사한테 또 혹은 공급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제조사를 찾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제품들을 공급사나 제조사를 찾는 그런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보통 다나와라는 업체와 에누리 이 검색 사이트를 저는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 에누리 같은 경우가 조금 단가들이 좀 싸고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예로 보겠습니다. 애플의 맥북 한번 쳐볼까요? 맥북. 자, 맥북이라고 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삼성이 나왔지만 여기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저가에서 이렇게 판매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위, 2위, 1위에 88개의 업체가 있는데, 자, 이 업체들 보면은 단가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한번 클릭해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의 정보가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이런 쪽 업체들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서 연락을 취해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를 제일 낮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제조사이거나 유통 총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상품들 케이스를 보면 유통 판매원 그리고 제조원이라고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 화장품이나 식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케이스가 있는 제품들은 본사 연락처가 있거나 서비스 센터로 이렇게 연락이 될 텐데, 식품이나 화장품, 특히 이런 쪽의 제품들은 유통 판매원을 찾아서 연락을 해보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조사를 컨택을 할 때 마진도 없고 어떤 판매량을 보여줘야지만 좋은 조건의 상품을 소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제조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으로서 공급을 받는다, 이런 개념에서 나는 당신의 제품을 사입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전화를 하고 물건을 공급받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되면 무슨 업체인지 물어볼 거예요. 대신에 내가 온라인 쪽에 판매를 하고 있고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나의 상점이 어디서 판매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은 사입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을 사입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입장으로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초보셀러고 상품이 많이 팔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품을 사입하겠다라는 멘트로 우선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조사,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상품이 어떤 경로로 판매가 될 것이고, 만약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내 상품의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거에 대한 것이 상당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접근할 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가격이 노출 안 되는 폐쇄몰이나 해외 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제품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서
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업체한테 내 상품을 그냥 처음부터 쉽사리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지 않는 폐쇄물과 해외 시장이라는 큰 판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이나 해외 쪽에도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제조사에서 고민하는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사나 공급사들은 오픈마켓, 온라인을 제외한 폐쇄물이나 해외 시장에 되게 관대합니다. 내가 주 목적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폐쇄물 쪽 그리고 해외 쪽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넌지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가지를 어필했죠.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오프라인이나 해외 쪽을 주로 하겠다.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내 상품을 마케팅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 그리고 가격이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서 판로 확장,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품을 주더라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좀 콧대가 센 브랜드들, 제조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우리들만 팔겠다, 뭐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대부분들 뭐 따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브랜드 제품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급을 받더라도 인터넷가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웬만한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소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위탁 판매까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탁이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신을 달라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당일 결제로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단가가 아닐지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까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꼬박꼬박 잘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판매량이나 거래량이 늘었을 때 경쟁사들의 단가 또는 마케팅을 이렇게 할 건데 단가의 마진폭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제조사들도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미 거래를 한두 번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호의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제품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 전화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소리부터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 사람이 초보라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목소리나 기세 이런 걸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당신 제품을 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당신 제품을 마케팅까지 해서 다양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마인드셋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조사들이 걱정하는 그런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충족시켜주고 검증시켜줄 수만 있다 그러면 소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은 제조사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만 잘 캐치하셔서 상품 소싱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싹 등급 유통업체인데요. 물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싱하면 절대 안 됩니다.